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의 소아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배기호라고 합니다. 대안학교 체육회 소속으로 올해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그 제13회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풋살 경기를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일단 제가 지금 학기 말이라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상태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한 6월 정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 이제 그 수탁을 받아서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는데, 원래는 교육청에서 지정해준 날짜는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을 계획으로 이제 경기도 그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두 개 학교를 섭외해서 그 두 개 학교 인조잔디 축구장에 풋살장을 만들어서 8월 31일 그리고 9월 1일 이렇게 이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올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한 폭염으로 이런 스포츠 대회들에서 좀 사망 사고도 나오고 이랬던 일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교육청에서도 야외에서 실시하는 경기를 일괄적으로 연기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부득이 1차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연기를 해서 추석이 지난 이후에 9월 21일 토요일, 9월 22일 일요일 이렇게 이제 2차 날짜를 잡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했고요. 전날 이제 운동장에 제가 직접 가서 그 업체랑 같이 세팅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 골대도 오고 천막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세팅을 다 하는 와중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 전날 11시에 천막 2대가 휘고 비바람 때문에 휘고 이제 그래도 내일만 비가 안 오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실시간 일기예보를 계속 확인을 하니 새벽 4시에서 한 6시경에는 비가 잦아들고 오후부터는 날씨가 갠다는 그 일기예보를 새벽 1시, 2시경까지 확인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딱 한 4-5시간밖에 못 자고 일어났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비 예보가 뒤로 점점 밀려서 오전까지도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출발을 해서 수원에 있는 이제 경기장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뭐 위원님들하고 또 도와주시는 체육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모였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팀들도 참가하는 팀들이 다 경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부모들, 지도자들 그리고 이렇게 다 도착을 했는데 비바람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이제 경기도교육청 뭐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비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제 뭐 지도자분들도 항의하고 학부모님들도 지금 이 상태에서 학생들 안전 때문에 할 수 있냐 항의가 막 오고 있고, 저희는 멘붕이 오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교육청 이제 담당 뭐 장학진들하고 저희하고 거기서 이제 한 30분, 1시간 정도를 지켜보다가 이거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에, 특히나 그때 날씨 이제 뭐 겨울은 아니었지만 겨울처럼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에서 급하게 대회 그 당일 연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도착했던 팀들은 도시락만 먹고 다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이제 오후 경기다 보니까 경기도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요. 저기 막 멀리서 오는 팀들은 이미 출발을 했는데 우리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연기를 시켰다. 그래서 돌아가라 해가지고 막 오더 와중에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저희는 일단은 현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날씨가 좋아지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지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그 당시에 결정은 뭐 날씨가 좋아질 거라는 뭐 일기예보를 100%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우리 아마추어 학생들이 좀 즐겁고 추억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참여하자는 취지인데,
사실 그런 취지이지만 지도교사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막 그 엘리트 운동부처럼 여기서 꼭 우승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지신 분들, 물론 그런 생각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미끄럽고 비가 오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을 때는 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저희의 판단으로 그 대회를 연기했기 때문에 뭐 그 결정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2차 연기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앞에 보이시는 10월 5일, 6일 전국대회가 또 있거든요.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뭐 10월 말 11월 이 중에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경기도에서도 대회를 마치고 전국대회에 나갈 팀을 선발을 했어야 되는 거여서 10월 5일, 6일 이때가 또 연휴였어요. 개천절이 낀 이렇게 좀 연휴가 될 수 있는 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날로 선정을 해서 결국 세 번째 만에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참가 팀수는 이렇게 6개 종별이 나왔고요. 저희가 풋살 대회를 맡았는데 요즘 풋살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여학생들한테 우리 골대녀라는 예능 스포츠 때문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학생들 팀들도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남학생하고 비슷하게 나왔고요. 여학생 팀들이 참 그 관심이 축구랑은 다르게 이 풋살에 많은 관심을 보여서 많은 팀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았는데 일정이 연기되면서 부득이 참가하지 못하는 팀들이 발생을 해서 최종적으로 앞에 보이시는 이렇게 6개 종별에서 이 팀들이 경기를 치렀고 이틀간 진행을 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진행했는데 한 학교에서 이틀을 나오지는 않게 하고 4개 종별을 그 초등부와 고등부를 토요일에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등부를 일요일에 진행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중등부 마지막 결승전 때 또 비가 내려가지고 정말 이번 대회랑 뗄 수 없는 그런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다행히 살짝 내리다 그쳐가지고 별 문제 없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고등부는 6팀, 4팀이어서 교육청에서는 2팀씩만 시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8개 이상 나온 팀은 4개 팀을 시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팀들이 이제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저는 그 지역에서 이제 축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축구 대회를 지역에서 많이 애들 대상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운영을 해봤는데, 풋살도 정말 축구 못지않게 애들이요, 실력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엘리트 선수들이 아닌데도, 실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열정도 뛰어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이 경험하신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정말 그런 현장에 한번 와보시면 그런 아이들의 어떤 열기나 이런 거를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사진은 이렇게 저희가 그 학교에서 저도 처음 운영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풋살장이 아니고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풋살장을 그려서 뭐 3개, 4개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비가 오니까 저희가 막 그렸던 라인, 횟가루 이런 것들이 다 지어져 버려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결국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전용 풋살장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나왔지만 장소는 그 화성 봉담에 있는 협성대 안에 이렇게 K 풋살 파크라고 3개 면이 있는 그 구장을 전체를 빌렸고요. 이렇게 대회를 많이 운영하는 그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천막도 쳐서 학생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조금이나마 몸을 풀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은 여학생 중등부 같은 경우는 결승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갔어요. 결승전에 승부차기까지 가서 지금 이게 아마 결승전 승부차기 하고 있는 사진일 텐데 아이들이 정말 막 이렇게 긴장하고 밖에서도 저희도 보면서 되게 긴장하고 그랬는데 또 이겼을 때 환호, 또 졌을 때 그런
뭐 실망감 이런 것도 아이들이 좀 느끼면서 성장하지 않나. 그런 것들은 이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지 않나. 예,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그 승부차기에서 못 넣었지만 그 친구들을, 그 못 넣은 친구를 같이 끌어안고 괜찮다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여가지고 대회 준비하는데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준비를 저도 이렇게 큰 대회를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지만 보람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이제 체육교사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교사이면서 지역에서는 저도 학생들 데리고 스포츠 클럽을 인솔해서 지도교사로 참가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마다 뭐 종목 협회들이 대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근데 아무래도 협회들이 운영하는 곳에 대회를 나가보면 조금은 이 참가하는 학교의 편의를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지도교사분들, 학생 입장에서 그 대회에 와서 편하게 즐기다가 뭐 이기는 팀이든 지는 팀이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보자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 여기는 시상식 사진만 있는데 저희가 또 이 위쪽에 여기 계단이 보이시는데 이 계단 위쪽으로는 체험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뭐 지도교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편지 하나씩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퀴즈를 맞추면은 이렇게 상품을 받아갈 수 있게끔 좀 체험할 수 있는 존도 좀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심판분들하고 뭐 규칙의 문제나 운영상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들이 대회를 진행하다 보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분들이 또 체육 선생님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도교사분들도 서로 그런 거에 대한 좀 존중을 갖고 해주시는 것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종목 협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 대회를 이제 가봤지만 막 원성 높여서 싸우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특히나 경기도 도대회 정도면 각 경기도 각 시군에서 1등한 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이 친구들은 전국대회를 참가의 의의보다는 좀 더 전국대회를 나가려고 1등을 하려는 그런 친구들이 나오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싸우고 심판한테 항의하고 지도자끼리 싸우고 또는 지도자가 운영진한테 항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 대회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없었고 또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도 선생님들께서도 운영하는 그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지도교사로 참가하면서 어려웠던 사항을 미리 안내해주고 좀 예방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다 이런 피드백들을 받은 부분이 되게 좀 뿌듯하고 감명 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교수님 전화를 받았다면 이제 이제 저희가 피드백 받은 그런 문구들도 좀 한번 띄어서 보여드렸으면 좋을 텐데 좀 제가 말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물론 뭐 거기에 나쁜 얘기를 쓸 수는 없겠지만 어떤 한 지도 선생님께서 그냥 제가 이제 운영한 입장으로서 본인이 왜냐하면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풋살을 여자 선생님들 뭐 남자 선생님들 다 풋살을 되게 많이 즐기시거든요. 본인이 뭐 애들을 데리고 그다음 본인도 선수로 풋살 이런 아마추어 대회를 많이 나가봤는데 자기가 지도교사로서 선수로서 나가본 풋살 대회 중에 가장 깔끔하게 운영이 된 것 같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고 그래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준비하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정말 그래도 그런 글을 보니까 좀 그래도 내가 이걸 같이 잘했구나. 그 다음에 학생들도 끝나고 정말 대회가 너무 즐거웠고 시상식도 되게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막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좋았다는 것이 상당히 보람이 됐고 이제 여기서 느낀 거는
한 번 하긴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한 번 하는데 이거 하고 버리기에는 내가 이번 올해 이 노력한 게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주축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막 자료도 다 모아놓고 이제 뭐 내년에는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하우들도 또 저희가 잘 쌓아가야 돼서 잘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해서 이틀간에 이렇게 대회를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회를 그냥 이렇게 전체를 운영해 보니까 정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심판 섭외부터 경기장 섭외, 심판 섭외, 물품도 사고 그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또 그 김도희 국장님이랑 같이 상장도 또 저희가 막 보내야 돼가지고 상장도 보내고 뒤에 다 뒷수습까지 하느라 거의 지금 뭐 한 며칠 전에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대회가 진짜 1년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경기도가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저희가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이 대한학교 체육회에서 스포츠 클럽을 맡아서 운영해보자. 뭐 전국대회를 하나, 학교체육진흥회에서 하는 전국대회를 하나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뭐 처음 하는데 전국대회부터 하면 좀 그렇지 않냐 해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경기도 풋살대회를 가게 되는데 경기도가 더 참가 팀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대회는 지금 세종 거기 시를 포함하면 17개 시도에서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은 다 1등한 팀, 그 한 학교만 나오거든요. 각 시도에서. 그래서 많이 나와야 종별에 17개인데 경기도는 지역 그 시군 교육 지원청이 25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나왔으면 최대 25개까지도 종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덩어리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국대회를 했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좀 처음부터 이렇게 좀 빡세게 해서 그런지 많은 저한테도 개인적인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요. 여기 또 그날 당일날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저뿐만 아니라 참여해 주신 분들을 또 느끼는 부분들도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된다면 그분들의 그런 경험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네 이렇게 뭐 두서없이 이틀간의 경기도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풋살 대회 네, 운영한 네,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대회 보면서 백여 선생님의 진가를 봤습니다. 이 축구한 친구고 운동 선수 출신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 친구가 그 결승전에서 준결승에서 승부차기 그러니까 그 실축을 해가지고 자기 팀이 졌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경험들을 이 스포츠 클럽이 아니면 어떻게 경험하게 했는가. 자기는 이게 자기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이걸 통해서 인간 대기호가 이렇게 자라나는 어떤 큰 자양분이 되는데 이것들을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경험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이거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듣고 이번에 아까 승부차기 했던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또 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까 그 진 아이들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뼈아픈 패배를 했을 때 그 패배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슬픈 일이 아니라 되게 풍성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영감도 주고 그리고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이번에 보면서. 근데 아까 얘기한 한 번 하기 너무 아깝다. 그게 약간 반가우면서도 사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이걸 또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 또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럼 그냥 전국대회로 갈까? 조금 사이즈 줄여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종목도 사실 풋살 말고 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백여 선생님은 이제 약간 들여보내지만 그때 이렇게 참가했던 선생님들이 또 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같이 했던 그 김도희 선생님 그리고 이영주 선생님, 이병호 선생님 다 와가지고 그때 발런티어로 일을 해주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들, 한문주 선생님들, 이대택 선생님들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주차 관리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코멘트를 좀 들어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어떨까? 네. 네, 우리 백여 선생님 큰 박수로 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피할 수 없고 그날 왔던 사람들 한마디씩 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늘 많지는 않지만 조금 한문주 총장님께서 그냥
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게 원래는 이 첨가했던 선생님들 보면서 평가해야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여기를 상황이 다 녹음되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나오셔서 하는 걸로 하죠. 아, 그럴까요? 네. 그래야지. 그래야 영상도 하고 목소리도 명확하게 하니까. 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를 마이크니까 들고, 네. 나오셔서 요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문주 총장님 나오셔서 마이크를 들고 지금 여기 지금 영상에 지금 되게 신경 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나날이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어. 어제는 자기 방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줌을 막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걸 하고 계시길래 지금 요즘 그쪽에 지금 꽂히신 이 대표님 덕분에 나오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 하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스포츠 클럽 하는 당일에 그 검인하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선수들의 오는 명단 확인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팔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팔찌를 차는 이유는 그 명단 외에 선수가 혹시나 또 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 선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부정 선수는 당연히 없었고요. 오랜만에 그 어린 학생들 보니까 저 예전에 운동하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좋았고 저는 그 특히 이번 스포츠 클럽 대회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글쎄 너무 진지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예. 그 특히 학교에서 스포츠 클럽으로 아까 그 배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포츠 경기를 경험하고 지는 경험도 할 수 있고 이기는 경험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그걸 너무 정말 이렇게 바득바득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선수 생활 하면서 그 경기에 임했던 그런 모습들하고 오버랩 되거나 혹은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 예뻤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진지하지 않다고 해서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걸 너무 진지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재미를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커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포츠를 한다라는 게 그 스포츠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감각과 감정들을 느끼고 그걸로 나를 돌아보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것을 제가 나중에 운동 그만두고 커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저는 깨닫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걸 못한 게 저는 너무 아쉬웠는데 그 이날 본 학생들은 그걸 되게 다 즐기고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너무 예쁘고 약간은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의 소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그 되게 아니 너무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진지하게 너무 이게 인생에 죽고 사는 게 아닌데 우리가 여기에 그냥 정말 죽기 살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아마도 지금 국회에서 막 아득바득 싸우는 사람들이 이걸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여기 그냥 죽기 살기로 발려 들으니까 우리가 틈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해본 사람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영주 선생님 우리 이렇게 돌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선수도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다 체육을 굉장히 무서워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지금 그때 대회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거의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또는 사춘기를 지나고 있거나 뭐 그랬는데 저는 40춘기입니다. 제가 대회에 참여하면서 일단은 첫 번째 그 폭우가 오는 날에는 주차 요원을 했어요. 네. 대형 버스들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그 굉장히 그 한 대회를 치르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예, 주차 안내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네, 이렇게 손짓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풋살장을 빌려서 했을 때는 이제 체험 부스 운영을 했는데 체험 부스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그 공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대회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시선이 위아래로 느껴지지 않고 좀 이렇게 수평적이고 좀 그런 눈높이가 맞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었고,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는 초등 팀 중에 이제 준우승을 한 팀이 너무 이제 그 슬퍼하면서 그 트로피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그 장면이 정말 너무 약간 너무 이렇게 슬프면서도 굉장히 뜨겁고 좀 예쁜 모습이었어요. 이런 경험을 또 여기서 이 아이들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실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걸 경험했을까 봐 이제 이런 궁금함도 좀 생겼던 것 같고요. 그 대회 이후에 저는 풋살화를 샀고요. 풋살화를 사고 왕초보 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풋살을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바로 3주차 때 무릎 부상을 당해서 40춘기는 쉽진 않구나를 경험하고 있지만 뭐 이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값지고 아름다웠고, 그 백이호 선생님 같은 체육 선생님을 그때 만났더라면 저는 체육을 엄청 좋아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제가 체육을 정말 좋아하면서 지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돌면은 백이호 선생님 또 나오긴 좀 그렇고, 우리 김도희 선생님, 예, 그 우리 이렇게 지금 웃고 즐기는 사이에 그 뒤에서 이런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예, 약간의 소감으로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인권연구소 국장 김도희입니다. 네. 네, 사무국장이고요. 네. 네. 진짜 막 저희가 여러 선생님들 모여서 대한학교 체육회도 발족도 하고, 그게 1월인가 그랬던 것 같고, 그게 올 한 해 동안 내내 이렇게 경기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 마무리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예상보다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관련된 일을 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 경험이 꼭 나쁜 경험, 뭐 이렇게 일이 많았던 경험, 이렇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하시면서 열정과 어떤 학생들을 향한 뭐 사랑과 애정으로 어떤 또 속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되게 사명감 가지시고 애써주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고, 네, 경기도 쪽에 그런 선생님들 참 많이 계셔서 저도 체육 교육을 전공했지만 네, 희망적인 마음을 많이 다시 되새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무국장이라고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을 많이 처리했는데 정말 아까 백이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깝긴 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고생하시고 한번 경험을 한 게, 저희가 대회가 계속 지연되면서 나름대로 개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회는 한 번밖에 못 열었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시행착오가 쌓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떤 학생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행사를 지금까지는 풋살 한정으로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 고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참석했던 분 중에 우리 이대택 대표님이 있는데 주차 관리하시고 이게 또 하실 거예요. 여기 마지막이고 선생님. 예. 이대택 선생님 뒤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시고 이대택 선생님의 또 비유가 또 있잖아요. 그날 원래 영상 그날도 그날 하신다고 막 그랬는데 잘 됐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아니 카메라가 여기라서. 카메라.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요. 글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였고 좋은 기억이었고 많은 분들의 소감이 좋았던 대회였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러 나오면 또 똑같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비장하게 좀 각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작년 7월부터 이 대한학교체육회를 발족해서 금년 1월에 창립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가 사단법인을 등록하고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하나 유치하고 했는데 이 좋은 경험이 굉장히 좋은 바탕이고 또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끝내기는 너무 아깝다. 단순히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원래 취지가 말씀하셨지만 뭐 협회나 연맹이 하는 그냥 상투적인 그냥 야 와라 뭐 시합이 있다 게임이 있다 몇 시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뭔가 아이들한테 좋은 기억의 교육적인 스포츠 대회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저는 전 잘 모르겠지만 100% 만족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는 됐고 그 가능성을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내년이 되겠죠. 이제 또 하게 되면 어떤 종목에 또 어떤 수준에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해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스포츠인권연구소 또는 대한학교체육회에서 수준에서의 진행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운동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많은 단위의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학부모가 대회를 같이 만드는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또 다시 상상해서 내년에 또 내후년에 그리고 전파되면 그게 우리가 아니더라도 스포츠인권연구소나 대한학교체육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름의 지역사회 또는 학부모 또는 뭐 선수 출신 뭐 등등등이 오셔가지고 이런 대회를 그냥 약간 동네 운동회 예전에 하던 그런 느낌의 것으로 하면 좀 어떨까를 좀 상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뭐 말이 길어지니까 좀 짧게 하면 그래서 좀 약간 좀 비장해지고요. 평가가 좋을수록 더 부담이 느껴지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오늘 그 대회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 이제 계시니까 나중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혹시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형 뭐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을 우리가 좀 마련해서 조금씩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씩 진화해서 사회에 부합되는 그러한 대회 운영의 방식 모델을 5년,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 저런 거는 참 대단하네. 뭐 우리가 가끔 뭐 유럽의 무슨 시스템, 뭐 일본의 무슨 리그, 고등학교 뭐 팀수 뭐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별로 그리고 멋있어 보이지 않고요.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 문화의 마치 우리가 그냥 시위 나갔을 때 응원봉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방식. 우리가 전혀 몰랐지만 우리 게 이런 게 있네라는 그러한 방식의 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것을 한번 꿈꿔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비장했나요? 비장했고 네. 교수들 말 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난 말 시키면 안 돼. 약간 안 할 것처럼 나와가지고 제일 길게 하시는 우리 이대택 대표님이었습니다. 이게 그 엔지니어처럼 이렇게 변장하고 있지만 이 일이 다 되게끔 계속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참가했던 분 중에 지금 한 분 남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대한학교체육회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무 보냈나요? 이병호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들 중에서 아마 제일 뭔가 느끼는 게 더 좀 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 나올 거예요? 왜 나올 준비를 안 하고 계세요? 네, 나오세요. 참고로 수영하셨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영부 주장이어서 저의 수영을 가르쳐주고 합숙소에서 때리기는커녕 같이 기타 치면서 놀았던 정말 멋진 선배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병호라고 하고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오래 드리고 싶은데 짧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요점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누가 할 수 있느냐? 교육자들이 특히 이제 우리 배기호 선생님 같은 분이 체육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체육 대회를 아주 좀 의미 있게 아이들한테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의 본질이 뭐고 스포츠를 통해서 경험하는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첫 번째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체육대회가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를 너무나 이렇게 잘 보여준 그런 게 제가 느꼈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스포츠 축전 혹은 체육 대회,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체육 대회들 많잖아요. 지금 주말에도 보면 뭐 배드민턴 대회, 탁구 대회 엄청나게 많이 열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대회들이 다 그 시작은 사실은 아이들의 체육 축전, 체육 대회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대회들이 사실 우리 배기호 선생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체육 선생님들은 사실 계속 수십 년간 학교에서 해오고 계시거든요. 요즘에는 또 스포츠 클럽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학교 운동부라든지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에까지 또 생활체육까지 이어지질 못하고 있어요. 그걸 저는 이제 단절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기니까 아무튼 간에 그 단절되어 있는 그 체육대회 혹은 스포츠 축전의 하여튼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교육적인 내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교육적인 체육대회와 경기력 향상 혹은 1등을 가리는 경쟁 중심의 체육대회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 게 두 번째 의미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한 반세기 만에 1956년에 대한학교체육회가 사실 만들어졌고 한 10년 만에 1966년에 전국 학도체육대회를 1회, 그다음에 67년에 2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68년에 해산이 되고 그랬죠. 통합됨으로써 대한체육회하고 이제 KOC 대한체육회로 사실 흡수 통합이 된 건데 이제 그 이후에 한 반세기 만에 사실은 이제 대한학교체육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보면은 너무나 미약한 그 1956년에 대한학교체육회가 10년 만에 전국 대회를 개최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지금 경기도 대회를 개최했잖아요. 한 시도에. 너무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같은 경험을 하고도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평가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경험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앞으로 펼쳐나가느냐, 확장해서 펼쳐나가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정말 물심양면으로 너무 도와주신 스포츠 인권연구소의 과제이기도 하고 저희 이제 대한체육회 회원들의 이제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 가지 의미로 이번 대회 정말 뜻깊었다 이런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